검찰의 지금 움직임을 좀 짚어봅시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이 결국 문재인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기소권 행사 절제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전주지검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골 때립니다. 이상직 의원이죠. 이 양반이 항공업 관련 경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아무개 씨를 상무직급으로 특혜 채용하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전폭 지원한 사실. 자, 이게 만약에 전주지검이 파악한 사실이라면 특혜, 취업 특혜 이걸로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뭘로 기소했어? 문재인 뇌물죄입니다. 취업 특혜로 기소를 못했어. 찾질 못했거든. 특혜 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혜 채용으로 기소를 해야죠. 없습니다. 특혜 채용으로 기소 못했어요. 증거 없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사실.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이스타 항공 태국에 취업을 해서 태국에 갔어. 그러면 그 부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누가 해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돼? 이 부부가 거길 취업을 해서 태국에 갔다니까? 그러면 누가 하냐고. 남편만 태국에 갔는지 같이 갔는지 정하지 않지만 누가 해야 돼? 당연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뇌물죄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서씨 태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 이러면 특혜 채용으로 기소하면 되잖아요. 특혜 채용 아니라니까? 이게 왜 뇌물죄여야 돼? 내용만 들어보면 이거 특혜 채용이에요. 권력형 비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기소를 못했다니까?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건 게 뇌물죄인데 뇌물죄를 건 사유가 전부 다 권력형 비리예요. 특혜 채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위 서 씨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실. 한마디로 놀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딸내미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월세처럼 돈을 주고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고 취업까지 해서 그 지원할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진 상태. 돈을 버니까. 근데 돈을 벌었으니까 문재인이 딸내미한테 주던 돈을 안 주게 됐어. 그러니까 뇌물이나 마찬가지야. 문재인이 이익을 받잖아. 이게 뇌물죄예요. 이거는 조국 딸내미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기소권을 절제한 거래 자기들이. 문제는요. 조사 한 번 없었어요.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기소해버린 겁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검찰 내부에서도 여전히 김건희나 윤석열 라인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주지검 쪽은 그렇게 보여요. 윤건영 의원이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냐.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조사도 없었다. 전주지검을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 그래놓고 절제했어 우리. 이러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김건희 조사 분량 많다. 도이치 때와는 달라진 상황. 대선 전에 김건희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의 선임계를 제출받은 과정에서 이건 뭐예요? 김건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뜻이야. 공천 개입 관련된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다. 와우. 한쪽에서는 김건희 조지고 있어요. 검찰로선 김영선의 공천 개입, 명태균 무상 대선 여론조사 제공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량이 많다. 조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김건희와 명태균 통화 녹음, 메시지, 물증이 있고 명태균의 진술도 확보가 됐고 더욱이 윤석열 파면됐지. 그러니까 영부인 신분 아니지. 일반인이야. 일반미. 경호부담도 없어. 도이치모터스 때 방문조사했다고 쌍욕 바가지 먹었잖아. 특혜조사라고. 그때 개망신 당했으니 이번에는 검찰청에 소환조사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검찰 분위기가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문재인 뇌물죄 기소.
사위가 월급 받은 게 장인어른 뇌물죄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이거는 기소 자체를 공소를 기각시켜야 돼요. 야, 꺼져. 해줘야 됩니다, 사법부가. 말이 됩니까, 이게? 개망신 줘야 돼요. 근데 분위기상 이거 개망신 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위기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김건희 잡아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잡아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금감원에서 검찰로 김건희 연루설 풀릴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검찰로 넘어갑니다. 민간기업 YTN 지분 매각 강요, 윤석열, 추경호 등 무더기 고발. 자, 이것도 검찰로 넘어갑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검찰의 발바닥이 땀이 나기 시작을 하네? 야, 이게 뭐야? 한쪽에서는 문재인을 기소하면서 마치 아직 윤석열, 김건희의 힘이 검찰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딴 쪽에서는 김건희 잡아라, 윤석열 잡아라, 추경호 잡아라 이러고 있는 거야.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조직이든요, 일사불란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지만 실제 투입된 우리 사병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맞닥뜨린 사병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중간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실패한 거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러길 원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특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뤄낸 나라입니까? 4.19와 5.18 그 피해 대가로 민주주의를 얻어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DNA가 조직에 다 남아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같은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려고 해도 4.19, 5.18 그 DNA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검찰도 엄청난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판이 정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워낙에 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윤석열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조차도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은 완전히 끝났다.